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남자 박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제가 일본 소설로 서평을 쓰기도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문학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한 첫 번째 계기와 연결되어 부모님에게도 추천받은 적이 있었고 이 책이 인터넷에서 명작이라고 자주 불리워졌지만 과거에는 읽지 못해서 이번 연도에 디텍소에서 어떤 책으로 서평을 쓸지 고민하던 중 과거에 제가 미래의 저에게 미뤄두었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생각나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에 태어나서 1961년 7월 2일에 고인이 되신 소설가이자 종군기자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미국인입니다. 또한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소설로는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과 바다는 1952년에 쓰여진 책으로 이 책의 저자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53세 때 쓴 책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평소에 자주 놀러가던 쿠바에 있는 그레고리오 푸엔테스라는 어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게 되어서 노인과 바다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불운한 노인, 먼 바다로 싸움이 시작되다 막상막하의 싸움, 오랜 싸움의 끝, 그리고 마지막 싸움과 같은 총 6개의 소제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각각의 소제목을 통해 다음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젊었을 때는 가장 솜씨 좋은 어부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은 어부인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자 전에는 함께 고기를 잡았던 소년인 마놀린과 고기를 못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85일째 되던 이른 아침에 바다로 나가서 4일 동안 청새치와 싸움을 해서 결국 크기가 엄청 큰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티아고는 손과 어깨, 눈 등이 찢어지고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새치를 잡기 위해 다랑어를 생고기로 먹기도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새치를 배에 묻고 육지로 가고 있을 때 상어 떼가 왔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상어와 싸웠지만 육지에 도착했을 때의 청새치는 머리와 꼬리와 뼈만 남기고 전부 상어가 물어뜯고 먹어버린 후여서 산티아고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도착하자마자 마놀린이 눈물을 흘리며 산티아고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는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사자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산티아고가 잡은 것은 청새치가 아닌 상어과인 생선이었다는 것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에서 저는 노인인 산티아고가 200kg인 청새치를 잡았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이 200kg을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를 여러 곳에서 조사한 결과 대략 300kg에서 400kg까지 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건장한 남성이 아닌 나이가 많은 어부이고 돈이 많지도 않아 최신식 장비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젊을 때 가장 솜씨 좋은 어부였다고 해도 산티아고도 관절염은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티아고가 정말 관절염도 없었다고 해도 보통의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30대에서 40대쯤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노인들은 관절염과 남성 호르몬 감소 외에도 여러 가지 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산티아고가 혼자서 200kg인 청새치를 잡았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인 마놀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놀린은 소년이므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보통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마놀린이 학교를 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마놀린의 부모가 마놀린을 학교에 안 보냈다는 가설을 세워보아도 말이 안 됩니다. 마놀린의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실력이 안 좋은 노인인 산티아고가 고기를 84일 동안 못 잡자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산티아고와 고기를 잡으러 다니지 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놀린의 부모님이 정말 마놀린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으면 학교에 보내서 대학교를 다니게 하고 취직을 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기에 이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은 어부인 산티아고가 바다에 나가서 4일 동안 청새치를 잡는 시도를 한 끝에 청새치를 잡은 부분이 감명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4일 동안 어부인 산티아고는 약간의 물과 조금의 정어리만 먹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고 그마저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새치를 잡는 중에 생긴 상처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가 4일 동안 끝까지 청새치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서 잡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청새치를 잡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상황이든지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감명 깊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원래 명작이라고 하면 보통 책이 다 길어서 노인과 바다도 당연히 500페이지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페이지 수를 봤는데 놀랍게도 200페이지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명작은 항상 책이 두껍다라는 편견을 버리게 해주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삶에서 한 번 이상은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상으로 책을 소개해주는 남자 박준영의 노인과 바다였습니다.